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얼굴이 약간 탔어요. 밖에서 많이 예,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엊그저께 남원 수해 복구 현장을 갔다 아, 왔는데 이렇게 그러셨군요. 빨갛게 익었습니다. 예, 그렇죠.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릴 일이죠. 그, 어깨가 좀 무겁게 보여셔가지고 할 일 때문에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도당 현장 임기가 시작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됐는데요. 아마 네. 20일 날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아마 인준하고 아, 네. 중앙당 아마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서 아마 29일 날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대가 있는데 네. 아마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임기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남았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만 말씀하신 대로 얼굴도 이렇게 약간 탔고 음, 취임하시자마자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또 나가 보니까 어떠셔요? 현장에 가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덕진구가 저희 주요 지역인데 네, 거기에 이제 산간 지역에 저기 산 아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이제 우화동, 음, 그다음에 이제 저쪽 전주천 하류 쪽에 전미동 갔었는데 뭐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 재해 방지 장치들이 좀 갖춰진 편이어서 뭐 네,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만 엊그저께 들렸던 그 섬진강 네, 그 방류에 의해서 뚝이 무너진 네, 남원의 금지면 하돌이라는 마을을 갔다 왔는데요. 네. 저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뚝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네. 지붕까지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재도구를 다 꺼내고 무너진 그 담장들을 다 옮기는데 그런 저도 수해 현장은 처음 봤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복구까지. 예, 일단 뭐 복구는 부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아마 다시 집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거기가 네. 이제 이 하우스 원해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완전히 하우스가 이렇게 잠겨버리고 저희 갔을 때는 하우스 지붕 위에 냉장고가 올라간 정도로 물이 다 찼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 동안에는 정상적인 영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어쨌든 수해 복구가 빠르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쨌든 집중호우를 입은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이 이전보다 좀 빠르게 선포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이번에부터 정부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바꿔서 그전에는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재난지역 선포하는데 이제는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규모를 확인하고 우리 보상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어제 이제 남원이 2차 지역이 포함이 됐고 또 추가로 또 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재난지역 선포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도 실제로 지원 금액 자체가 조금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서 네. 주택 침수에 대한 지원금이 뭐 2배 올려서 100만 원. 그다음에 완전 완파됐을 게 1,300인데 정말 1,300 적네요. 가지고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지 없죠.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도 있는데 굉장히 적은 정도에 그쳐서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 재난에 대한 대책과 보상 기준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럴 그리고 것 올해 같습니다. 겪었던 코로나 사태나 또는 이번에 긴 장마가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자연재해가 밀려올 거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재해 대책과 복구와 지원을 완전히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경선 좀 복귀해 볼까요? 51대 49 간발의 차이였는데요. 생각보다 표 차이가 덜 났습니까? 아니면 더 나와서 역전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기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더 나와서 역전을 한 건가요? 대의원은 전체적으로 이제 704명인데요. 네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시고 거기서는 네. 제가 적고요. 네. 당원은 이제 8만 9천 명 중에서 한 2만 7천 명이 투표했는데 네. 비교적 일반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네. 제가 한 4천 표 가량을 앞서서 결국은
적은 차이지만 전라북도 도당을 이끌고 가는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해석하자면 역전승한 배경에는 민심이 반영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민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네.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승리를 거머쥐셨는데요. 이 갈라진 당내 표심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네. 경쟁 없이 서로 잘 네. 합의해서 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네, 네. 경쟁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네.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네.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팀이 돼서 가는 것, 네. 그게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바로 이원택 의원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걸어서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가자고 했고, 전라북도의 모든 의원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머지 수해복구 현장에서 네. 이원택 의원을 서로 또 만나서 네. 같이 또 땀을 흘리는 네, 네. 그런 동지회도 나눴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될 사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 예. 개인적으로 합의 추대도 좋지만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당내에서 경선으로 투표하고 또 그 어떤 절차에 승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예. 또 만나서 동지애를 느끼면서 또 그런 것도 되게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더 잘해 나갈 거라서 하고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경선은 끝나고 다시 원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아름다운 경선은 없다. 경쟁하면 평생 불편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원팀 정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금방 뭐 동지애를 예, 확인했다고 예, 하셨지만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 오히려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네. 기대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까 이원택 의원 만나셨다고 했는데 사실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수해복구 하러 가셨는데. 그래도 뭐 몇 마디 대화와 눈빛으로 네, 네. 서로 확인하는 네. 뜻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제 산적한 전북 현안이 좀 많죠. 그리고 도당위원장이 되면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겠다고 밝히신 게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전북 금융도시의 완성을 보겠다. 그런데 금융도시 지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이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 의지가 있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예, 뭐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때 전북을 서울 부산에 있는 이은 네.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혔고 그거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도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의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전라북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선결 조건은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의 어떤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뭐 실행할 방안, 구체적인 전략이나 플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물적인 인프라, 네. 하나는 인적인 인프라인데요. 물적인 인프라는 국민연금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이미 갖췄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풍부한 인력은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양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국민연금의 기금본부를 기반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실제로 금융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는 것, 네. 이것을 하기 위한 유인책이 그다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부족한 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기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그 광주 전남의 한전공대 설립이 지금은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 정부가 전북 연기금대학원과 한전공대를 같은 논리를 들어서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전공대는 되고 연기금대학원은 안 되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역할과 이제 네.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의 차이인데요. 네네.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합니다. 한전은 네. 전기를 팔아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공대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한전이 스스로 설립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부설로 연기금 전문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거는 정부의 승인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네. 인력은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만들어야지 네. 기관이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대학이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금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밑바탕이 되는 인력들은 도내 대학과 대학원을 통해서 공급받는 걸로 하고 최고의 투자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소위 펀드 매니저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양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진행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반대하거나 두 지역의 차이가 있다. 네. 혹시 전북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래요? 얘기입니다. 아무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네, 저는 이제 광주 전남 한전은 되고 음. 뭐 전북 연기금 대학원이 안 된 이유 결국은 사실은 어떤 지역의 정치력의 차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기금 대학원은 현재 네. 당초에 설립 목표대로 네. 진행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기대를 또 기다려봐야 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말고 눈여겨 보고 계시는 전북 현안이 좀 있나요? 지금 이제 가장 급한 현안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그다음에 네. 익산의 인수공통 병원. 전염병 연구소를 네, 어떻게 네. 할 것인가가 되게 급한 현안이고요. 그건 그래요? 현재 좀 진행이 쭉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보다 더 크게는 전라북도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을 어떻게 만드느냐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는 그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네. 새만금이 과거처럼 농지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네. 산업 중심의 개발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산업을 채울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정부가 K-뉴딜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새만금을 그린 뉴딜 1번지로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건 전라북도가 받아서 정부에다가도 얘기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향후 주력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혁신도시를 농준청 중심의 농생명 수도로 또 국민연금 기반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드는 이와 같은 새만금과 혁신도시는 두 개의 발전 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여기 저기 방송 막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책임 의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셨어요.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예를 들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네. 군산이나 부안, 김제 의원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쪽 동부 산악권에 가면 그 우리하고 관계없다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를 얘기하면 전주와 완주의 의원들은 굉장히 사활적으로 달려들지만 익산이나 다른 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 의원제라고 하는 건 전라북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이거나 또는 상임위 연관된 분을 대표 책임위원으로 지정해서 이 분이 주되게 이 문제들을 끌어가서 끝까지 성과를 내도록 하고 혼자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원팀이 함께. 돼서 네. 다른 의원들도 힘을 보태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책임 의원제입니다. 예. 이게 바로 원팀 정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느덧 벌써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도당 경선은 끝났지만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선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익산 항병도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북 원팀 어떤 식으로 지원 사격 중인지 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전라북도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찌감치 만나서 네. 최고위원으로는 한병도 의원을 밀자 이렇게 그러셨어요? 약속하고 네. 지원하고 있고요. 얼마 네, 전에는 전라북도 의원들과 최근에는 시군 의원들까지 이 한병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원팀 정신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익산의 황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입성 여부의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임기 중에 사실 중요한 선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선도 있고 지방 선거가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겠죠? 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은 전라북도의 아주 대표 정당이고 네. 좀 지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책임만큼 네. 역할을 해왔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반성할 네.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와 정당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라북도 발전 정책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인들만 음. 참여하는 정당이 아니라 네. 일반 당원들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도민과 함께 가는 정당이 네.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지역을 잘 끌어나가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 한간에 차기 지사 선거 전에 직접 뛰어들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기회가 오면 기꺼이 도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러 차례 그건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또 그런가요? 반복적인 질문을 네. 받게 됩니다. 예. 네, 궁금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도당 위원장 임기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금방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기대해 봐도 좋을 만한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정당은 사실은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행정을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제가 도당위원장의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 당 내부에 혁신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아, 네. 그동안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네. 뭘 놓쳤는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왜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개혁 방안을 만들어낼 거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네. 특히 경제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북의 뉴딜 위원회, K 뉴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발굴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속에서 전북의 미래와 희망이 생겨나기를 저희들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도당 비전부터 차기 도지사 선거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이었습니다.